네, 전거래일 주요 공시 내용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합니다. 투자사인 넷마블의 수익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부분 또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예, 그 빅히트가 사실 그 빌보드에서 이제 1위를 했다는 소식은 다 알려져 있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만 상장을 했을 때 기존의 투자가들, 기존의 주주들이 이제 많은 또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데, 그 점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시혁 대표의 사촌형인 방준혁 대표, 넷마블 대표입니다. 그 방준혁 대표가 이제 예전에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많은 자금을 수혈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실제적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은 과정을 잠깐 짚어드리면 8시 반부터 9시까지 이제 호가를 받게 됩니다. 호가를 받아서 이제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모가에서 만약에 최고로 많이 받으면 27만 원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이제 만약에 상한가를 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따상이라고 얘기하는 더블로 이제 상한가를 쳤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가 이제 폭등하게 됩니다. 그거는 오늘 종가를 이제 종가를 이제 지켜봐야 알 것이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방시혁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준혁 대표가 사촌형입니다. 방준혁 대표가 2018년에 이제 무려 이제 그 2천억에 해당하는 돈을 이제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방시혁 대표가 BTS를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투자 수익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은 방준혁 대표 말고도 많은 투자가들이 빅히트에 투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어떤 그 성향상 그 오르락내리락하지 않습니까? 유망주를 잘 키웠는데 그 유망주가 갑자기 일탈행위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지켜보던 기관 투자가가 자금을 회수한 적도 많습니다. 근데 그 넷마블은 이제 같은 이제 그 사촌형인지 아니면은 그 엔터테인먼트 게임업도 사실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성향을 갖다 잘 파악했기 때문인지 거금을 투자를 해서 2년 동안 꾸준히 유지한 덕분에 이제 거의 10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게 됐습니다. 방준혁 대표가 언제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보면은 공시에 검색을 하면 되는데, 공시 검색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빅히트라는 이제 단어를 치고 넷마블이 상장사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면은 2018년도 4월 4일 날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2014억에 대한 돈을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해서 지분을 25.72%를 투자 인수를 했다. 최종적으로 이제 공모가를 기준으로 하면은 비슷한 금액 지분을 갖다가 이제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으로 투자를 해서 오늘 이제 상장을 하면은 이제 넷마블의 이제 투자가 공모가에 따라서 종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빅히트가 50만 원이 된다, 주가 50만 원이 된다 그러면은 넷마블은 12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넷마블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단한 세계적인 게임 업체이기도 하지만은 세계적인 투자가다 이렇게 분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이 그 사이에 이제 투자하라는 내역을 살펴보면 NC소프트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 투자를 했고요. 그 얼마 전에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대단한 공모가 열풍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아직 비상장사이지만 카카오뱅크라 이게 보통 불리는 한국 카카오은행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상장 예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상장을 해서 투자를 해서 상장을 이익을 거뒀다는 것은 대단한 이제 투자의 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그 넷마블은 사실은 또 코웨이를 또 인수하게 됐습니다. 코웨이 지분 25% 인수했는데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그 게임 업체가 그 방판 업체인 이제 코웨이를 인수했다는 자체가 많은 우려를 표시하긴 하는데, 만약에 방준혁 대표가 코웨이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서 코웨이가 정상기에 올라간다면 거기서 일어나는 상장 이익은 또 대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넷마블이 단순한 게임 회사를 벗어나서 자산 기관으로 자산 회사로 또 관점을 봐야 되지 않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게임과 일련의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말미암은 수익을 창출한다면은 넷마블은 다른 관점에서 회사를 접근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오늘 상장하는 빅히트 지분 상당 투자 내역을 갖고 있는 넷마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LG화학입니다. 최근에 깜짝 잠정 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배당 확대로 주주 달래기를 계속 시도하고 있죠. 그 LG화학이 이제 그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 중에서 물적 분할을 선택을 했는데, 많은 또 개인 투자가들은 인적 분할을 요청했다가 물적 분할을 되니까 실망한 매물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를 비롯해서 1년에서 LG화학이 계속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주주들의 요청 사항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급기야 주당
10,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약속하는 공시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간 LG화학의 주당 배당금인데요. 작년에는 이제 배당금이 적었다가 앞으로는 올해부터는 연 3년간 10,000원 이상의 배당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10,000원 이상이란 금액은 대단한 높은 금액이긴 하지만 배당률로 보면 2%가 채 안 되는 배당률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입장에서는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다만 악재도 있었습니다. 악재는 뭐냐면은 LG화학의 배터리를 납품한 현대차 코나가 이제 배터리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양사가 현대차와 LG화학은 서로 이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제 LG화학의 입장인 거고 현대차는 배터리 문제다라는 게 현대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행선에 있다가 급기야 LG화학의 배터리를 납품한 GM의 전기차인 볼트가 또 이제 그 화재 사고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시적으로는 화재 사고가 이제 그 GM의 책임인지 LG화학의 책임인지는 이제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딴 전기차의 화재 사고로 미뤄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LG화학의 책임으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LG화학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배당금을 높이기보다는 사실 배당률을 해봐야 2%도 안 되는 배당률이기 때문에 배당률 높이기보다는 향후 140쪽으로 팽창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지금처럼 LG화학이 세계 1위의 기업으로 유지한다면 모든 주주들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당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딴 배터리 사고에서 LG화학이 주도 면밀하게 잘 원인 분석해서 책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래서 세계 1위의 배터리 업체로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정책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있습니다. 네, 현금 배당 내용은 긍정적이지만 잇따른 소송 이슈가 있다는 점 꼭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온 대표 조우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